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완화로 지난해 지자체에 교부된 예산도 크게 줄었습니다. 이미 100억 원 이상 줄어든 마당에 최근 정부가 사실상 종부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재정이 열악할수록 종부세 교부금을 더 많이 받는 구조에서 특히 재정 자립도가 낮은 강원도시군의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김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구 2만 900명이 살고 있는 소멸위기지역 양구군. 전체 예산 가운데 양구군에서 걷는 세금은 8.5%에 그쳐 살림살이가 빠듯합니다. 이 와중에 지난해 부동산 교부세는 재작년보다 100억 원 이상 줄었습니다. 양구군은 시설 투자나 복지 사업부터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세입 자체가 작은 군 같은 경우에는 세입에 들어오는 게 한계가 있는데 그걸 갖고 사업을 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종부세 교부금은 지방세 수입이 적은 자치단체에 더 나눠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재정 자립도가 10%를 밑도는 양구와 화천, 인제의 타격은 더 컸습니다. 양구가 2022년 329억 원에서 지난해 215억 원으로, 화천이 336억 원에서 220억 원으로, 인제가 328억 원에서 217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1년 만에 각각 113억, 115억, 111억 원이나 줄어든 겁니다. 양구는 부동산 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지방세 수입의 무려 80%, 화천은 71%, 인제는 53%에 달해 교부금이 줄면 재정이 휘청일 수밖에 없습니다. 강원도 전체로 보면 6,195억 원에서 4,054억 원으로 1년 만에 2,100억 원 이상 줄었습니다. 2022년도에 6조 7천억 원이었고요. 23년도에는 4조 2천억 원 정도였습니다. 즉 37.6%가 한꺼번에 감소를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 지방 같은 경우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정부는 최근 주택가격 안정 효과가 미미하다는 이유로 종합부동산세 제도의 사실상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부세 폐지는 지방교부세 감소로 이어지는 만큼 열악한 지방재정이 더 나빠지지 않기 위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급성호흡기 질환인 백일회가 원주와 횡성에 이어 춘천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이달 초 한 명이었던 백일회 환자는 이번 주 월요일 기준 원주가 68명, 횡성이 43명, 춘천 3명 등 114명으로 이 가운데 대부분이 초중고등학교 학생입니다. 백일해는 비말로 전파돼 2, 3주 동안 발작성 기침을 유발하는 2급 전염병으로 나이가 어릴수록 중증 합병증이 나타나기 때문에 예방접종과 마스크 착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정식 착공한 설악산 케이블카를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양양 지역의 주민들 상당수는 환영 입장이지만 반대 의견을 가진 주민들도 만만치 않은데요. 이들은 케이블카 사업 철회를 요구하며 강원도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청 앞 광장입니다. 집회에 모인 사람들이 하늘 높이 손을 뻗어 가까이 다가오는 굴착기에 삽을 막아냅니다. 설악산 5세 케이블카 사업을 저지하려는 의미를 담아 투쟁하는 모습을 형상화했습니다. 양양 지역 일부 주민들이 설악산 5세 케이블카 사업을 백지화해야 한다며 주민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주민감사는 150명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진행할 수 있는데 223명이 뜻을 모은 겁니다. 이들이 사업을 반대하는 핵심 근거는 지방재정 악화입니다. 국비 없이 투입되는 1,172억 원의 예산이 양양군의 여건상 과도하게 많다는 주장입니다. 1,000억이 넘는 돈을 쓰게 된다면 나머지 주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이건 정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다. 주민감사란 공공의 이익을 크게 반한 행위에 대해 주민들이 뜻을 모아 감사를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 달 안에 주민감사의 착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관건은 강원도 주민감사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달렸습니다. 정부에 참여한 200여 명이 실제 양양 주민인지 허위 서명은 없는지를 조사한 뒤 감사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각하가 이루어진다면 이제 감사가 실시가 되지가 않고요. 청구 수리가 된다면 60일 이내에 감사를 진행을 해서 종료를 하게 됩니다.
케이블카 사업을 착공한 양양군은 반대 의견이 주요 변수로 떠오르자 주민 감사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민들의 감사 요구에 대해 아직 어떠한 입장도 없다고 취재진에게 밝혔습니다. 양양군의 계획대로라면 최근 시작한 설악산 5세 케이블카 건설 사업은 2026년 9월까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양양군의 일부 주민과 환경단체는 앞으로 사업 반대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해 케이블카를 둘러싼 갈등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여름에도 동해안에 대형 상어류가 자주 출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해수 온도 상승으로 동해안에 방어, 전갱이, 삼치 등 난류성 어종이 늘면서 이 먹이를 쫓는 상어의 연안 출현 빈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동해수산연구소는 올 초부터 강원 경북의 정치망에서 혼액된 대형 상어류 11마리의 윗속 내용물을 분석한 결과 방어, 쥐치류, 오징어류 등 난류성 어종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후반기로 접어드는 민선 8기 원주시정이 비상근 특별보좌관을 운영하기로 하고 후보군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10명 이내로 제법 큰 규모로 꾸려질 전망인데 기대 못지않게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시가 정무와 소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비상근 특별보좌관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행정복지, 산업경제, 여성, 청년 등 분야별로 1명씩 전체 인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각 특보는 관련 부서에서 제공받는 정책 자료를 토대로 자문을 하고 관계 기관과의 소통 창구 역할도 하게 됩니다. 현재 시청 내부에서 자체 검증과 추천 등을 통해 후보군을 물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원주시는 관련 기관은 물론 일반 시민과의 소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생 현장의 그 목소리를 조금 시정에 녹여서 저희가 조금 민선 8기 후반기에는 좀 더 새로운 변화 아니면 더 큰 원주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우려되는 부작용은 이권 개입과 선거 개입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특보들은 원주시정 내부 정보를 공식적으로 제공받고 이 정보를 활용해 부당하게 이권에 개입할 여지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 민선 8기 원주시정 출범 이후 선임된 한 자문위원의 경우 원주시의 주요 사업과 관련해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들이 시청 안팎에서 다수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정치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선임된 특보들은 소통 강화를 목적으로 관련 기관단체들과 시정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선출직 공무원인 원주시장 입장에서는 차기 선거를 앞두고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는 지적입니다. 실제 지난 최문순 강원도정과 원창묵 시정에서도 특별보좌관이 이권 개입 의혹으로 사퇴하거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정치적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능과 역할을 좀 분명히 해야 하고요. 전문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외부 인사의 주요 직책 선임을 두고 뒷말이 나오는 건 인선 기준이나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거나 공개했더라도 지키지 않았을 때입니다. 원주시는 공모를 통해 추천된 후보가 있는데도 내정설이 돌았던 인물을 산하기관의 장으로 선임해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습니다. 기대와 우려 속에 최대 10명에 달하는 비상근 특보단은 빠르면 다음 달 활동을 시작합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6.25 전쟁 초기 춘천에서 군인과 시민, 경찰이 힘을 합쳐 북한군을 막아냈었는데요. 그 전투가 바로 춘천 대첩입니다. 당시 생생한 상황이 6년간의 고증 작업을 통해 다큐멘터리로 재탄생했습니다. 이송미 기자가 소개합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5시, 북한군이 춘천 일대 전방을 향해 공격 사격을 감행했습니다. 대비도 안 됐고 무기도 없고 상황도 안 좋고 그러니까 총 한 번 제대로 못 쏴보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소총과 견인포만이 유일한 장비였던 국군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춘천 소양일교를 중심으로 역습과 후퇴를 반복하는 3일간의 혈전. 국군이 춘천 전방을 지켜 첫 승리를 거뒀고 그 사이 유엔군의 참전이 결정됐습니다. 6.25 전쟁 3대 대첩으로 꼽히는 춘천 대첩이 다큐멘터리로 재탄생했습니다. 피난 대신 힘을 보탠 학생들의 모습, 전쟁이 끝난 뒤 강가에 떠있던 군인들의 모습까지. 91살의 노인은 아직도 74년 전의 참상이 뚜렷합니다. 나룻배가 가서 이제 송장을 건져내면은 물에서 이제 꼬치가 툭툭 걸려서 건져놓으면은 보도 탄 사람들이 와서 이제 고체로 꽉 찍어가지고 강기강기로 끌고 가는 거예요. 춘천 대첩은 사실을 기반으로 전쟁의 역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기록물을 대조하고 인터뷰를 고증하는 데만 6년이 걸렸습니다.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또 심일 소령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있어요. 영웅인데도 불구하고. 잊혀가는 역사를 다큐멘터리로 만든 이유는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전쟁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리는 반드시 이분들을 기억해야 되고 이분들이 우리나라를 살렸다라는 역사의 기록이 남아야 되고. 다큐멘터리 춘천 대첩 3일의 기억은 오는 27일 강원도청에서 시사회를 열고 다음 달 전국 영화관에서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장마가 강원 지역에 빠르면 이번 주말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현재 남부지방에 머물고 있는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이번 주 토요일부터 강원도에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상청은 앞으로 많은 비가 내릴 수 있다며 안전과 시설물 관리에 주의하고 예보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춘천과 홍천, 철원과 화천, 양구, 인제, 속초, 고성 등 8개 시군에 말라리아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특히 철원군의 모기지수는 0.6으로 강화군과 파주시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높았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일주일 빠른 것으로 폭염이 시작된 시기와 겹칩니다. 질병관리청은 야외 활동을 할 때 긴 옷을 입고 귀가 후에는 반드시 샤워를 하는 등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강원 지역의 소비자들의 경제 생활에 대한 심리가 7개월 연속 낙관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가 발표한 소비자 동향 조사를 보면 6월달 소비자 심리지수는 가계 수입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긍정적인 응답이 크게 늘어 지난달보다 2.7포인트 오른 103.4를 기록했습니다. 작년 11월 이후 장기 평균을 나타내는 값인 100을 7개월 연속 넘으며 낙관 전망을 유지했습니다. 강원도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올해 하반기에 2,500억 원의 자금을 투입합니다. 이 가운데 1,300억 원은 중소기업 육성 자금으로 하반기에 중복 지원 제한 기준과 업종 기준을 완화해 수혜 대상 기업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800억 원 규모의 경영 안전 자금을 통해 소상공인 1명에게 최고 5천만 원까지 빌려주고 2년 동안 이자와 보증 수수료를 지원합니다. 국방 산업 육성을 위한 강원 국방 벤처센터가 오는 8월쯤 춘천에 유치될 전망입니다. 강원도는 최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춘천 강원대 창업보육센터에 국방벤처센터가 설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방벤처센터는 국방 분야의 기술 개발 지원과 판로 개척,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도내 기업들이 국방시장으로 진출하는 데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지난해 산사태 피해를 입은 지역에 사방댐이 설치됐습니다. 원주시는 10억 원을 들여 신림면 황둘리와 귀래면 운남리 등 4곳에 토사 유출 방지를 위한 사방댐 설치를 마쳤습니다. 원주시는 지난해 30곳에서 산사태 복구 작업과 산지 사방 사업 등을 진행했고 산사태 취약 지역과 임도 사업 지역에 순찰과 안전 점검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성군이 다음 달부터 신동읍에서 영월군을 오가는 농어촌 버스에 단일 요금제를 시행합니다. 정성군은 영월교통과 협약을 맺고 오는 7월부터 기본 요금만 내면 20번, 20-1번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기존 거리비례 구간 요금의 경우 신동읍 한백에서 영월읍까지 성인 기준 4,050원이었지만 단일 요금제가 적용이 되면 1,700원으로 줄어듭니다. 춘천 옛 캠프페이지 부지가 국가 시범지구로 적합한지를 살피는 국토부 현장 실사가 어제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국토부 실사단은 춘천시의 국가시범지구 공사기간 봄내체육관 운영 방안과 주력 산업을 영상 작업으로 채택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또 도서관과 어린이집 등 지구 내 시설 이용을 춘천 전역으로 확대하라고 제안했습니다. 춘천시는 현장 실사 결과를 종합해 본 실사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관광재단과 삼척시가 오는 29일 반짝이는 운탕고도 1330 트레킹을 개최합니다. 반짝이는 운탕고도 1330 트레킹은 삼척시 도계읍 운탕고도 구간 옛 탄관총을 재현한 흥전 삭도마을과 야생화단지, 특산물 판매장 등을 둘러보는 코스로 마련됐습니다. 2024 운탕고도 1330 트레킹 페스타는 9월 7일 영월, 10월 5일 태백에서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9대 원주시 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재선의 조용기 국민의힘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조 의원은 같은 당 삼선 조창휘 의원을 14대 10, 4표 차로 누르고 당선돼 오는 7월 1일부터 후반기 임기를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이 당초 낙점됐던 조창휘 의원이 낙선하자 여당에서 내용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